이번 하남갑 출마는 사실 거대 양당이 저를 부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남갑에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데요. 둘 다 맞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남 시민들은 어디에 찍어야 될지, 누구에게 표를 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남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 정답지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개혁신당에서 제가 출마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양당 후보들과는 다르게 뜨겁고 새롭고 정직하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넥스트 하남, 하남의 다음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후보로 공천을 했습니다. 이광재 후보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하시는데 실력 이전에 도덕성이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받으셨습니다. 돈을 이렇게 받는 정치인이 다시 정치를 한다는 것,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한 이용, 이 후보 역시 탄핵에 반대하고 불법 계엄을 한 대통령의 관저에 가서 오히려 전 대통령을 돌아오라고 외쳤던 윤 어게인의 사람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시민들이 선택할 선택지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 자리에 열세임을 알면서도 올바른 정치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좀 도전하게 됐습니다. 넥스트 하남은 사실 저에 대한 PI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 넥스트 하남 김성열이라는 이제 개인 슬로건을 좀 세웠고요. 이제 메인 슬로건은 지금 약간 고민 중이긴 한데 못 믿겠다 바꿔보자 좀 이런 쪽으로 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성 정치인들이 하남에서 해왔던 행동이 너무나 하남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당장 이 보궐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추미애, 지금 경기도지사에 나간 추미애 후보가 하남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와가지고는 광진에서 하남으로 넘어온 지 2년 만에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해버렸습니다. 시민들은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믿겠다 정치인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인 제가 좀 하남의 미래를 준비해보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슬로건을 잡았고요. 하남이 지금 직면한 현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하남은 서울과 매우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의 생활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겁니다. 그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 1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 가장 첫 번째 급선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교육입니다. 하남시에 사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 아이가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남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밀학급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주거와 관련한 인프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가 하남인지 송파인지 성남인지 구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하남만의 독특한 이런 커뮤니티를 세워나가서 주거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재 후보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길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칭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권력을 쥐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길을 걸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지사 생활이 7개월도 안 됐습니다. 왜? 그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출마를 하셨고 그게 확정이 돼서 강원도민들은 다시 한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강원도민들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그 비용, 시간 누가 보상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광재 후보가 택했어야 될 길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 이상 정치를 안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 뒤로도
종로에 가서 나오시겠다 하시다가 또 분당에는 출마를 하셨다가 분당의 현수막이 아직 떨어지기도 전에 이곳 하남으로 오셔서 또 출마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는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배님들의 정치를 하시면 후배들이 믿을 수 없는 정치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하남에 출마하게 된 것은 거대 양당이 너무나 부적합한 후보를 내놓고 하남 시민을 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남 시민들에게 개혁의 가치를 알리고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 선거는 사실 저 김성렬 개인을 찍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의 인물 경쟁력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미래, 깨끗한 정치를 꿈꾸는 젊은 정치 세력들이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남 시민들이 개혁신당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보고 저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도 자체가 사실 조응천 후보님과 너무나 비슷한 구도입니다. 조응천 후보님이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후보, 나쁜 후보, 이상한 후보가 있다. 자, 거기서 나쁜 후보는 추미애 후보를 말하는 거고 이상한 후보는 양양자 후보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당히 조금은 다릅니다만 이상한 후보 이광재, 그리고 나쁜 후보 이용, 그리고 좋은 후보 김성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 후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 자금 받은 것만 3번입니다. 전과 4범 중에 3범이 돈을 받은 일이에요. 이러면 정말 정치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용 후보는 민주주의를 적대시하고 국회에 총칼을 들민 그 행위를 옹호하고 감쌌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이 들어와 있지 않은 후보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나쁜 후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인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이 조응천 후보와 너무나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후보님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정치를 한 것은 저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27살 때부터 정치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정치에서 몸을 담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경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당의 대표하시는 대표위원회 보좌관, 원내대표 보좌관, 그 다음에 최고위원 보좌관 다 역임을 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남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정책화하고 법안화시켜서 통과시키고 실행시키는 것은 누구보다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광재 후보 큰 거물이라고 본인 얘기합니다. 실력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하남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용 후보는 민주주의 바깥에 있는 후보입니다. 이분은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후보인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엔 선택지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남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다면 정말로 정직하게 열심히 하남 시민들만을 위한 정책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남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쪽 가밀 미래 지역과 기존 신장동 사이에 이 거리차가 너무 발생이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간지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키워드 딱 하나입니다.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완화시키고 거기를 생활권으로 만들면 지금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중심지가 서로 같은 하나의 중심지로 엮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규제를 완화해서 교통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가밀지구에서 저쪽 하남시청까지 가는데 약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도로를 잘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3호선, 5호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택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남을 규제를 풀어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직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택시의 반값에 그리고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하남이 지금 이렇게 교통이 어려워서 나눠져 있는 이 두 개의 생활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서 직접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그동안 하남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위례 신사선은 18년을 기다려왔고요. 교육지원청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린벨트 70%가 넘는 이 그린벨트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 이번에는 한번 바꿔주십시오.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번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통해서 하남을 한번 바꿔주십시오. 더 넥스트 하남 김성열이 하남의 미래를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고 계엄도 없고 오직 하남만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